우선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원래 저희가 주식회사 YG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창업했을 때 양지원 공구라고 회사 이름을 세웠어요. 우선 저희가 공구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수공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그 회사 소개 거기 보면 이 절삭공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고부가가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핸드폰이 금형을 갖고 뭐 찍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매스 프로덕션 할 때. 그래서 이 핸드폰 여러분 글씨 같은 경우도 저희 엔드밀 0.1mm짜리 엔드밀이 1분에 한 3만 번씩 돌면서 이 열처리된 쇠를 깎아줘요. 그리고 어떤 이 겉이 반들반들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엔드밀의 그 피니시라고 그래요. 그 절삭날의 그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저희 엔드밀 갖고는 항공기 동체도 전부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아이템이고 이 엔드밀이 없으면 기초산업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엔드밀이고 또 회사 이름이 양지원 공구라고 한 거는 아마 좀 뭐 양지원 하면 사람들이 저희 회사 처음에 할 때도 무슨 뭐 양로원 이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를 양자에 뜻지자에서 동사원자에서 뜻을 기르는 곳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세자를 대니까 세자 이름은 양로원 같으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그때는 뭐 거의 처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름이 세자고 뜻이 확실하면 남들이 기억해 주기 쉽지 않을까 해서 양지원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 당시 제가 창업을 81년 12월에 저희 부친 댁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처음에 은행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내고 그 다음에 공장을 이제 사고 이러는 동안 한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82년 10월이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날이고 한 10개월 동안 공장 찾고 뭐 이러느라고 이걸 했는데 그 당시 100% 수출로 미국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지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해외에 브랜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양의 Y, G의 G, 원인데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넘버원이 될 수 있다 해서 YG원이라고 해서 일찍부터 그 회사 이름을 해외에서는 YG원 툴 컴퍼니 리미티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에 코스닥이 막 시작하고 그때만 해도 활발하지가 않을 때인데 앞으로 회사가 커지려고 그러면 이 상장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당시 5% 정도만 97년에 저희가 코스닥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가고 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해외 바이어들이 Y존이라고 찾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해외에 제가 전시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와가지고 Y존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한국에 회사가 있냐. 그래서 이 양지원하고 Y존하고 서로 몰라서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1999년에 YG원 컴퍼니 리미티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라는 콘셉트를 일단은 너무 제한된다는 콘셉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YG원이 됐습니다. 근데 제 명함에는 아직까지도 양지원 공구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 아직까지도 주식회사 양지원 공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본금은 이제 그동안 누적이익까지 해서 937억이고요. 한국에 있는 종업원 수가 857명이고 해외 공장하고 해외 판매 영업소까지 다 따지면 현재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국내에 지금 4개가 있고 또 하나 요새 충주에 15,000평을 사가지고 짓고 있기 때문에 곧 5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7개 나라에 지금 10개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현지 판매법인이 17개국에 17군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여기 2008년도로 나온 건 사실 2009년도에 저희가 글로벌 위기 때문에 좀 매출이 빠지고 다시 저희가 2010년도에 지금 회복이 되고 뭐 이걸 냈는데 이제 본사 매출이 1,748억이고요. 해외 공장하고 해외까지 다 따지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고객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아마 강의 시간에도 듣겠지만 뭐 고객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고객 감독이니 뭐 고객 감독 경영이니 뭐 여러 가지 고객이 사장 위에 그 존재해 가지고 월급은 고객이 준다는 그런 컨셉이 있듯이 하여튼 고객을 떠나 가지고 기업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뭐 이렇게 최고 품질, 원가 절감, 물류 시스템 이렇게 해서 고객과 하나 되는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YG원의 핵심 가치는 엔드밀 분야에서 저희가 이미 생산량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월등히 높아야 되고 또 코스트 경쟁력도 또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엔드밀 분야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그 매스 프로덕션 하기 위한 금형, 여러분들이 금형이라고 그러면 이런 핸드폰도 금형이지만 자동차도 이렇게 바디, 자동차 바디도 정확히 얘기하면 프레스 금형으로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시작해서 이 전자제품, 여러분들의 MP3라든지 모든 전자제품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금형이 되고 어린애들이 쓰는 장난감, 로봇 장난감 같은 경우도 뭐 금형이 된다든지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쓰는 록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금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금형의 소위 품질이 좋아야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모성 공구면서 저희가 공차를 그러니까 1000분의 5mm에서 저희 엔드밀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mm가 얼마나 작은 걸 알지만 그걸 1000등분해서 1000분의 5에서 맞춰지는 그런 기술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저희가 1분에 한 3만 번씩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쓰는 칼이나 이런 것들은 설사 이렇게 칼날이 조금 떨어졌어도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 아마 그게 잘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1분에 3만 번이 도는 칼날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게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칼날의 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조도가 좋았을 때 소위 얘기하면 수명이 길게 나오고 또 깎아진 쇠의 그 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울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 동체의 70%가 깎는 거예요. 뭐 타이타늄이라든지 인코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70% 깎을 때 저희 카팅 툴이 절삭공구가 거의 그걸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사가 작을 때부터 해외 지향적으로 움직였고 뭐 저희 규모의 17개국의 지사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저희 정도 규모, 그러니까 국내에서 볼 때 지금 1800억 정도 규모의 17개국의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7개국의 10개 해외 공장을 갖고 있다 하면 잘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해외 지향적으로 움직였고 또 세계를 1등을 갈 수 있을 때만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블루오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만 저희는 레드오션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저희는 사라진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해외 진출의 발자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시합 이런 하는 과정의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줌으로써 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떤 세계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쉽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림픽이나 지금 뭐 아시아 게임도 하고 있고 뭐 세계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타면 아주 굉장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것은 정말 실력과 모든 걸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메달 수가 올림픽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아마 수만 개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보다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저보다 더 사업가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1등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젊었을 때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을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 젊었을 때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분야에 나타나면 뭐 제가 금메달을 못 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분야에 1등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전문화가 되고 미쳐버리면 그쪽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읽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도 시작했지만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저는 상과적인 기질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좀 실패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비누를 만든다. 근데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를 만드는 공장장이 기술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그 공장장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크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없어지면 갑자기 공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막 새마을 사업 그거 할 때 저희 부친이 그 활동사진기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기술자를 믿고 했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업 실패하는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과적인 기질이 많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상대 이렇게 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그 상과대학을 나중에 그 수학 2를 갖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가 안 가고 이과로 가더라도 그 당시는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상과를 갈지 공과를 갈지 결정을 하자. 그런데 2학년 가고 간 다음에 그 제도가 없어지고 뭐 전과목이 되고 이게 뭐 달라지면서 공과대학을 가고 또 3학년 때 상과대학으로 이게 다시 또 졸업하고 그러니까 공과대학 졸업하고 3학년에 다시 편입하는 제도도 있고 또 공업 경영학을 해외에서 하는 기회도 있고 해서 저는 우선 기술력을 좀 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 가다가 제가 이제 유학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친이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에 갔다가 회장님한테 세배 갔다가 이렇게 절삭 공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그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해외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